조금 더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나 티빙 볼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반갑습니다. 트래블듀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인 신라호텔에서 같은 돈을 내고도 좀 더 재밌게 누리는 방법과 신라호텔 호캉스 꿀팁 6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약입니다. 예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까지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만원 초반에 신라호텔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국내 여행은 언제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한다는 개념보다 갈 때 돼서 예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호캉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전 사실 호텔을 예약하면서 어디가 특히 더 싸거나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호텔스 컴바인, 아고다, 데일리 호텔, 마이리얼 트립, 웹투어 뭐 이런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같은 날짜를 입력하고 가격들을 비교하면서 가장 저렴했던 곳에서 예약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약했던 업체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15일 전에는 호텔을 예약을 해야지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예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호텔 도착해서의 꿀팁인데요. 혹시나 짐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서비스 차량이란 게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짐이 많은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장과 호텔 입구까지 운행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 호텔 갔을 때 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 옷가방부터 해가지고 촬영 장비까지 들고 가다 보니까 가방이 한 3, 4개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주차장은 면세점 쪽에 주차 공간이 되어 있어서 여기 주차를 하고 올라왔는데 짐이 적은 분들은 호텔 내에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어서 이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시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고요. 저같이 짐이 많은 사람들은 셔틀버스에 타기 기좁기 때문에 주차장 앞에 있던 직원분들께서 서비스 차량을 불러주셔가지고 검정색 고급 세단을 타고 호텔까지 편하게 도착을 하니까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객실에서의 꿀팁인데요. 먼저 충전기인데 충전기가 침대 옆에 스탠드가 있거든요. 스탠드를 열면은 거기에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긴 한데 요즘 핸드폰들이 다 급속 충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단자에 꽂아서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전력이 약간 아쉬웠던 느낌도 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충전기 어댑터를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플끼리 가시거나 가족끼리 가시는 경우엔 2명 이상이 가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와 잭을 1개씩은 더 챙겨가시면 누구의 배터리도 부족함 없이 알차게 즐기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라호텔도 넷플릭스가 이렇게 나오는 TV가 아니에요. 넷플릭스나 티빙 볼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여긴 다른 호텔들과 달리 HDMI 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 들고 가셔서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넷플릭스나 이런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호캉스 하시는 내내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트북이 들고 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시그니엘 호텔 리뷰할 때 소개해드렸던 샤오미 미스틱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스마트 TV를 만들어주는 제품인데 요거를 하나 들고 가시면 간편하게 연결하셔가지고 넷플릭스와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녁밥에 대한 꿀팁인데요. 이그제큐티브 객실 이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라호텔에 투숙하면서 배달을 시켜 드시거나 룸서비스를 시켜서 저녁을 드시는데 저도 이번에 여기 신라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처음 시켜봤는데 룸서비스를 주문하시면 테이블이 같이 오더라고요. 뭔가 변신 로봇처럼 쫙 펴지면서 널찍한 테이블이 돼서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을 시킬 경우에는 객실마다 있는 사무용 책상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식사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연말인 만큼 같이 가시는 분들이랑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널찍한 테이블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룸서비스를 하나 시키시고 나머지 음식들을 이제 배달 음식으로 주문을 하셔가지고 같이 드신다면 다양한 음식을 분위기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룸서비스 메뉴는 브런치 메뉴부터 양식 메뉴, 한식 메뉴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 가격대는 3만원부터 한 8만원 사이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고 저는 여기서 한식 메뉴를 먹었는데 갈비찜을 주문했습니다. 갈비가 정말 많이 나오고 된장찌개도 같이 나오는 메뉴였는데 가격은 6만원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2분에서 가실 경우에는 여기다가 밥 하나만 추가하셔가지고 같이 드셔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고요. 밥 하나를 추가하시면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라 호텔에서 배달로 드시는 분들은 호텔 입구에 내려가셔가지고 배달을 수령해야 된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룸서비스를 주문하실 때나 아니면은 저녁 시간쯤에 식용 얼음을 전화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함께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수영장 꿀팁인데요.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헬스장까지는 못 갔다 와가지고 수영장만 소개해드릴게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갔다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람이 조금 더 적은 시간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갈까 보니까 마감하기 직전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식을 먹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식이 새벽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가서 조식을 먹고 수영장에 가면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수영도 할 수 있고 자쿠지랑 사우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으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회식하는 날 조식을 먹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실 분들은 실내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영복은 물론 가져가셔야 되는데 수영 모자를 꼭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영 모자는 여기 호텔에서 빌려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쿠지는 모자를 안 써도 되니까 편하게 힐링하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6번째는 신라호텔 조식 뷔페 꿀팁인데요. 신라호텔 조식 뷔페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서 먹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먼저 가는 순서대로 창가 자리 안내를 해주십니다. 창가 자리에서는 남산뷰도 볼 수 있고 요즘 연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랑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시 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6시 40분쯤 도착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으시려면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일찍 가면 좋은 게 겨울이라서 해가 늦게 뜨잖아요. 조식을 딱 먹으러 입장을 했을 땐 해가 안 떠 있어서 저녁을 먹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밥을 먹다 보니까 해가 떠서 아침을 먹는 느낌도 찍을 수 있고 한 끼를 먹는데 2가지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요 점도 한번 알고 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신라 호텔 호캉스 사소하지만 꿀팁이 될 수 있는 6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신라 호텔을 가장 재밌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저처럼 디럭스룸으로 예약을 하셔서 함께 가시는 분들과 조금 더 조용하고 안전하게 호캉스를 즐기다 오는 방법도 있지만 이그제큐티브로 예약을 하고 가시면 1박에 조식 석식과 그리고 해피아워 때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배 터지게 먹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2가지 방법 소개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여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래블 디토였습니다.